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아닌 실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가 그림처럼 150명 이하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물 경제는 코로나 침체 이전 수준을 다시 올라서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 올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경제지표나 뭐 이런 뉴스만 보고 우리나라 상황을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제임스 스마트라고 하고요. 경제지표와 몇 가지 뉴스만 보고 이런 분석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은 일별 확진자 수가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적고 주식시장인 코스피를 보면 이미 코로나 이전 정고점을 한참 뛰어넘은 상태이다. 2019년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해외 여행객들의 재방문을 꺼리는 국가였고 당시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때문에 마스크의 생산과 보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그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마스크 착용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일별 확진자 수가 현저히 낮은 상태다. 한국의 경제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이 아닌 한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할게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다면 귀가 솔깃할 수도 있는 이런 뉴스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있나요? 일별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낮지만 아직 당연히 마스크는 쓰고 다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공간을 좀 기피하는 건 여전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술집, 상점 등은 코로나 이전과 진짜 판이하게 다르죠. 사실상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 경제의 근간이죠.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뉴스처럼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고요. 대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시중에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금 263.6조로 코로나 이전 1월 대비해서 23.2조가 증가했습니다. 약 10%가 이렇게 증가한 건데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상공인이 대출 유예를 신청을 하면요, 최소 6개월을 연장해주는, 그러니까 이자도 안 받고요, 그냥 유예해주는 이런 제도를 올해 3월까지 연장해서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는 이런 부실한 채권이 한꺼번에 터질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코로나 침체가 만약에 장기화되면 건실하던 자영업자들도 부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이렇게 사상 최대로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은 상당수 건실한 자영업자분들도 경기가 앞으로 풀릴 것을 대비해서 대출 등을 통해서 근근히 버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시는 이런 미국에 사는 제임스 스마트님께서 쓰신 보고서를 보고 이런 말을 하겠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미 연준에서 돈 풀기를 하고 또 미국 주식도 그렇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함께 올라가는 원인이 더 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은 실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보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사실 죽을 맛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와 같은,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우리가 보는 다른 나라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미국부터 볼 텐데요. 미국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8% 정도,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죠. 중국 또한 우리나라처럼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약 한 25%를 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수출 의존도가 꽤 높은 중국이건 아니면 우리건 아니면 다른 신흥국이건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가 만약에 꺾여서 폭락을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반드시 폭락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실물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지표를 좀 더 세심하게 봐서 그것보다 더 깊은 이면을 함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 봐야 될 게 미국의 일별 확진자 수죠. 그림을 보시면 현재 미국의 일별 확진자 수는 8만 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었던 지난 7월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일별 150명 이하인데도 실물 경제 회복이 이렇게 더딘데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은 과연 빠를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부터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의 다우 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죠. 나스닥 지수는 뭐 그 이상이고요. 금융시장에서만큼은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고 미국이 이전 수준의 경제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네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의 실물 경제보다는 미 연준 및 미국 정부에서 풀어주는 이런 막대한 달러 풀기에 반응하는 이런 유동성 때문에 올랐을 수 있다는 점, 이것을 감안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실물 경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볼 건데요. 이달이죠. 10월 초에 발표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죠.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반등을 시작하고 현재는 50 이상의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분은 코로나 침체에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비 기반이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소매 판매 추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정말 회복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미국 제조업의 소비만큼은 확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조업에서 늘어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고용입니다. 그리는 미국의 실업률이고요. 2020년 9월 기준으로 7.9%로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죠. 그럼 앞서서 살펴본 제임스 스마트 씨처럼 우리나라에 살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만 보고 미국 경제를 판단할 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미 정고점 수준을 넘어섰고, 그리고 미국의 내수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또한 코로나 침체를 극복하고 확장 국면에 이미 들어섰다. 그리고 소매 판매 비중을 봤을 때 온라인 구매 비중이 크게 증가해서 사람들은 코로나 침체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역시나 실업률 또한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분명 미국의 실물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은 이런 실물 경제의 빠른 회복을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미국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보면 어떤가요? 실제 지인분께서도 미국에 계신데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이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면 검사비와 치료비는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치료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주책맞게 치료비는 생각도 안 하고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가 엄청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아닌 일반 개인들은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당 평균 치료비가 7천만 원 정도,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인당 치료비가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에서는 트럼프처럼 이렇게 헬기 타고 입원해서 최고의 치료를 받는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도 없겠죠. 당연히 미국 내 일별 확진자 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할수록 자가격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제조업 지수,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소매 판매, 그리고 고용은 사실상은 미국 정부와 연준의 추가 실업수당, PPP 등 이렇게 돈풀기에 의해서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제 실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몇 분의 얘기, 또는 지금 보여드린 이런 일부 뉴스에서 사람이 줄었다거나 일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했다, 이것만으로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 그러니까 PCE,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모든 경제 지표는 미 연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림은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거든요. PCE라고 하죠.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상당히 멀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그럼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가 뭐냐?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소매 판매를 포함해서 미국의 무형 서비스업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의사와 상담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 컨설팅을 받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무형의 서비스들은 소매 판매 지표에 조사될 수 없지만 사실상 우리 생활에서 그것보다 월등히 더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서비스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단순히 보셔도 좌측의 소매 판매 지수 측정치는 밀리언이고요. 우측의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 PCE는 빌리언 단위죠. 100만과 10억, 벌써 단위부터 차이가 있죠. 앞서 살펴본 지표들과 지금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실물 경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제조업으로 측정이 되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제조업의 소비, 그리고 제조업과 연관된 고용은 회복되는 상황에 놓였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측정이 되지 않는 서비스업의 소비와 고용 등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한참이 더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못해서 경기 부양책이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이것이 미국 경제의 불황을 촉발하고 결국에는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추가 부양책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비극이라는 단어까지 쓴 내막이 바로 미국의 실물 경제가 사실상 미국 정부와 연준의 돈풀기로 버티고 있는데 이것이 중단되면 불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죠. 미국 또한 실물 경제의 근간인 이런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지원과 대출로 근근히 버텨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결론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신 분들 중에는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과연 앞으로 실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선 주식시장은 주인과 산책하는 개고요. 실물 경제가 바로 주인입니다. 주식시장은 기대감 및 또는 실망감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 등 이런 다양한 이유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지만 결국은 큰 흐름은 실물 경제를 따라가는데요. 우선 실물 경제에서 제조업은 회복되고 있지만 측정되지 않는 서비스업 및 자영업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빠르게 나와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도 어렵고 불확실하죠. 그런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추가 부양책이나 돈풀기는 확실한 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에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앞으로 부양책의 규모를 계속 줄이고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할 텐데 당장에는 모든 국가들이 돈풀기라는 마약에 중독된 게 바로 현재 상황이죠. 결국엔 세계 경제가 돈을 풀어서 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은요 계속 당장의 달콤함에 이것을 보고 버텨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지만 그래도 또 몇몇 분들은 결론이 뭐냐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물 경기의 제조업은 괜찮지만 실제로 더 크고 측정이 잘 안 되는 서비스업, 자영업은 좋지 않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해소되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런데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기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일단 당장에 눈에 보이는 돈풀기, 부양이라는 이슈를 호재로 반영해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버텨나갈 거라 이거죠. 이제 제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신 분이 없을 듯 합니다. 오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